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2026년도 3월 28일자로 해서 79회 전기기능장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79회 전기기능장 2차 실기 시험의 총평을 한번 제가 이제 내도록 할 테니까 모든 수험자들이 제 총평에 대해서 잘 눈여겨서 이제 듣고 앞으로의 80회 시험을 전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말이 학원 놈들이 폴리텍 시험장에 이제 뭐 감독관들이 뭐 이태민 총평 내고 막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한다 그렇게 뭐 할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 걔네들도 귀를 굉장히 많이 기울여서 하고서 어떻게 하든지 또 바꿔보려고 별짓 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감독관이나 뭐 학원놈들이 막,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곤란하게 됐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지금 총 비상 상황에 왔다. 라고까지 제가 저번에 79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9회 때 합격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79회 때 합격률이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그런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 비상이다. 공단 비상이다. 비상 상황에 처했다. 방에 처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79의 합격률을 높일 수밖에 없고 80회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 설명을 했었잖아요. 왜냐면은 79회 때 그 1차 그 CBT 시험 합격자가 875명이 나왔어요. 877명인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와, 이게 또 문제인 거야. 이렇게 되면서 2차 실기 복합형, 복합형 시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합형 시험이 이게 이제 응시자가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1530명 정도 됩니다. 요 정도가 좀 조금 넘어갈 거예요. 요 정도 1530명 정도 되니까 기존에는 한 1350명 정도 봤는데 이렇게 되면 200명 정도 증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수치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수치인데 이게 지금 3일차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게 좀 뭐 최대로 하면 1800명까지는 커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 1600명 정도에서 1800명 정도? 1800명 정도 이 정도는 3일차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또 넘어가게 되면은 3일차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4일차 시험을 보던지 왜냐면은 이제 실기 시험장 그도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고 감독관도 이제 감독관 수도 증가를 시켜야 되잖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적자 시험 폭은 또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3일차 시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CBT 시험을 이렇게 합격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지금 적체된 그 2차 실기 응시자 여기 이거를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을 방법이 지금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실기 합격률을 높여서 합격자 수를 많이 배출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래가지고 합격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합격률이 79회 때는 뭐 18%에서 24% 정도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야. 이걸 꽁쭉 더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한 35%는 지금 되는 것 같아. 한 34%에서 35%? 요 정도 되는 것 같다. 40%는 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40% 그러니까 35%에서 40%요 사이인 것 같아. 이거 엄청나게 막 10% 이상 더 늘어난 거야. 제 예상을 더 뛰어넘어 버린 거야. 항상 그래. 그냥 뭐 무슨 뭐 주가 치고 올라가듯이 제 예상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걸 막 반대로 치고 올라가고 그래. 너무 막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79회 때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추정 예상이 이 정도 되고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요 정도 추정을 했고 80회 때는 30%가 넘어간다. 30%가 넘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30%를 넘어갈 거니까 한 32%막 그랬잖아요. 내가 32%막 이렇게 해서 34%뭐 이렇게 30%를 무조건 넘어간다. 이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시험이 또 합격률이 높잖아. 항상 그래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높아진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뭐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 그러면은 80회 때는 좀 합격률이 낮아져 가지고 뭐 한 18%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 합쳐서 한 20 몇 프로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걱정 말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80회 시험 전망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요. 요번에 79회 때 전기경장 2차 실기 복합형 시험의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요 총평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정확할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필답형 시험부터 봐야 되겠죠? 필답형 시험은요. 지금 뭐 이런 문제는 요게 신문제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기사산업기사 쪽이나 뭐 기능사 쪽에 뭐예요? 그 CBT 시험에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죠.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맞춘 사람들 많을 거야. 응? 그죠? 이거 맞춘 사람 많을 거고. 요거는 요거 맞췄을 거고 요건 틀렸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 뭐 많이 맞췄을 것 같고. 이거는 뭐 기출문제죠? 그죠? 기출문제 나왔고, 요거 기출문제 나왔고, 요건 신문제 나왔고, 요거는 못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기출문제 나왔고, 기출문제 약간 변형한 거죠. 그리고 요 기출문제 나왔고, 요 기사산업계사 나왔고, 이건 난이도가 엄청 쉬웠어요, 또. 엄청 쉬운,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 못 맞춘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요거 기출문제 나왔고, 또, 요것도 기출문제가 나왔고, 요거 기출문제 나왔고, 얘는 뭐 기사산업기사 기출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필답형 시험은 전기기능장과 전기기사 산업기사의 관연도 기출문제 비중이 높았어요. 신문제라고 1번 문제가 나왔지만 그 문제는 또 기사산업기사나 기능장이나 기능사에서 그 CBT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필답형으로 등장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러니까 난이도로 봐서는 역대 뭐 최하위급 쉬운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한 30점에서 35점은 충분히 받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못 나와도 25점 이상은 맞았을 거라 이 얘기야. 25점도 못 맞았다고 필답형 공부 안 한 거지. 반타작은 충분히 하고 남았어. 근데 대충 공부해도 한 반타작은 관연도 기출문제만 보고 했어도 반타작은 했을 거라고. 25점. 보통 보면 한 30점에서 35점 정도가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잘 맞은 사람은 40점 이상도 많이 맞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답형 시험 점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게 높아졌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뭐 자격형 시험에서 감독관이 뭐 까타를 부리죠. 막 저기 피스 뺏어 버리고 막 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뭐 점퍼선이나 보고 뭐 이상한 거 없나 막 다 뒤지고 그러지. 왜냐면 필답형 점수가 높으니까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시험장과 이 감독관들이. 그래서 까타를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감독관이나 이런 시험장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고 또 막 합격시켜서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그 시험장과 이 감독관들이에요. 감독관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 그런 짓을 하는 감독관들이 있어. 막 두줘. 네. 피스를 뭐하러 잡어? 뭐 똑같은 저기 있잖아. 피스 가져왔는데. 지급 때는 피스하고 똑같은 걸 가져와요. 뭐 싸제 피스 이상한 거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피스야. 그 피스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은데 뭔 상관이야. 그지? 뭐 점퍼선이나 뺐으면 모를까. 그지? 점퍼선이나 그런 거를 뺏는 거지. 피스까지 뺐었디야. 그러니 참 그렇고. 그렇지. 그래서 이 필답형 시험 점수가 높으면은 그렇게 까타를 부려서 떨어뜨려서 합격률과 합격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그 짓을 하더라고. 좀 양심이 없는 거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감독관들.
그런 사람들 그만둬요. 양심 없는 감독관이니까. 똑같이 해야지. 뭐 그 필수 뺏어서 뭐 하려고? 필수 저 시험에 나오는 거 필수 그거 그냥 가져온 거야. 똑같은 거. 뭐냐 필수 봐가지고 이거는 사제 필수라서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있잖아. 그런 거 뺏을지 몰라도 필수까지 뺏으면 어떻게 해? 똑같은데. 똑같은 필수야. 상관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필답형 시험 점수가 높다고 작업형에서 감독관이 막 그런 걸 뺐더라고. 필수는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시험장과 이 감독관들은 합격자 수와 전에는 그랬잖아. 필답형 시험 점수가 이게 안 나오니까 작업형을 막 점수로 갖다가 막 올려주잖아. 막 5점, 10점씩 막 올려주잖아. 점수가, 그러니까 작업형 시험 점수가 이 필답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들쑥날쑥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감독관 주관대로 막 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 체크리스트에 보고서 그냥 그대로 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냥 필답형 시험 점수 안 맞았으면은 막 5점, 10점까지 막 이렇게 막 높여줘. 미쳤어. 그러더니, 이제 필답형 점수가, 이렇게 높으면 반대로 낮게 주고, 그래. 지들 마음대로. 그 작업형 시험 점수는 뭐예요? 감독관의 고무줄이라고 했잖아. 고무줄 점수라고. 그런 짓을 해. 그거 진짜 잘못된 감독관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제거돼야 돼. 내가 봐서 응? 예. 필답형 시험이 쉽게 나왔다고 작업형을 막 까다롭게 검색하고 막 그냥 그러면은 점수 안 주고 또 뭐 까다롭게 하는 그런 감독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가 돼야 돼. 그런 사람들 좀 불량부정 감독관이야. 잘못된 감독관이야. 그러면 안 돼. 똑같아야 돼. 작업형 시험 점수도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딱 줘야 되고, 아무리 감독관의 주관적인 이런 생각이라든가 주관적인 이런 것이 있어도 한 점수가 2점에서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야 돼. 이 작업형 시험 점수는 감독관의 주관에 의한 한 2에서 3점 정도는 왔다 갔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 주관에 의한 점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5점 이상 높아졌다.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작업형 시험 점수가 50점 만점이잖아. 50점 만점에서 5점이면은 10%가 넘어가는 거예요. 10%가 넘게 감독관의 주관 점수를 준다라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감독관의 주관에 의해서 점수를 주더라도 10% 감독관 작업형 시험 점수에 총 50점이니까 50점에 10%를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10%를 넘게 해서 5점 이상 차이가 나? 한 2점 정도, 3점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일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감독관이지. 무슨 5점 이상 어떤 데는 차이가 나면은 그거는 내가 봐도 이거는 심각하게 좀 불량부정 감독관이라고 봐. 그런 감독관 싹 제거하고 새로운 감독관들 교체시켜 버려야 돼요. 우리 강철산에는 아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 굉장히 많아. 거기 선생님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일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하시면은 잘 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들어가는 감독관 중에서 불량부정 감독관, 옛날에 있는 그 불량부정 감독관들 있잖아. 싹 제거되고서 강철산에 있는 잘하는 사람들이 PhD도 엄청 잘하잖아. 그 사람들 잘하고 시군도 공사도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딱 점수를 줘야 돼. 주관적인 점수에서 5점 이상 차이 난다면 심각하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필답형 시험 점수가 상당히 높았어요, 이번에. 높으니까 이제 작업형 시험 때 감독관들이 좀 까다롭게 굴었대. 주저가지고 그냥 점퍼선 다 꺼내고, 점퍼선이야 뺏길 만도 하지. 그리고 또 뭐예요? 피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뺏었대. 피스가 시험장용 피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뺏어 버렸대요. 뺏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험 점수까지 짜게 줬을지 몰라. 얘 때문에. 그건 나와봐야지 아는 거지.
자, 그래서 2일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도면 1번이 나왔는데, 난이도 학급이죠. 그 리액터 기동인데, 뭐, 문제 없어요. 리액터 기동은 1번, 2번은 문제 없는 도면이고, 괜찮아요. 그래서 난이도 학급이고, 작업량이 이제 난이도로 따지죠. 얘는. 이 시건수 공사 작업은 난이도는 작업량으로 따지는 거예요. 작업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죠? 적고,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학급이 나왔고, PLC는 요게 그 신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그 요번에 강의한 거 79회 강철산 초급자 문제 11번 있잖아요. 요 문제는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뭐 아니 출제자나 산업과 담당 직원이 강철산 문제를 보고서 똑같이 따라한 것 같아. 완전 똑같아. 진짜.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좀 문구라도 좀 틀려야 되는데 틀리지도 않고 똑같아. 참 놀랬어. 그래가지고 야. 뭐 문제 좋은 문제 냈다 싶었는데 조금 합격됐죠. 뭐 적당히 합격한 거예요. 옛날 수준에 비하면 적당히 합격한 건데 굉장히 좀 그렇지만 난이도 최하급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일차 문제로 내기는 적당하다. 아주 괜찮은 문제다 라고까지 이렇게 해서 1일차에 낸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뭐 한 10년 전 뭐 이렇게 그때 많이 했던 문제예요. 이게 했던 문제를 다시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초급자 문제 11번으로 요번에 강의를 했는데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강철산에서는 요 문제 풀어서 합격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첫날만 7명 정도 되세요. 한 10명, 11명인가 저 시험 보러 가가지고 7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60 몇 프로 정도 합격률이 돼요. 지금. 반 이상이 합격을 다 했어요. 우리 강철산에 보면 팀 채팅방에 보면 거기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 있어. 그거 모아놨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뭐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만 하면 이제 될 것 같아서 계속 떨어져. 아주. 계속 적재자거든. 그분들만 모아놨어. 거기 꼭 좀 합격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많이 합격했어. 보면은 거기 몇 명 시험 보러 가는데 거기도 반 이상이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률이 50에서 60%는 나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자, 그래서 뭐 1차 시험 PLC 문제는 난이도 최하급이 나왔고 강철산 문제를 완전히 빼박이로 나왔지. 그래서 뭐 가끔가다 제가 이제 완전히 맞춰요. 출제 그 신문제 이게 신문제로 나왔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신문제들이 맞춰요. 필답형도 맞췄어요. 몇 번. 맞췄듯이 필답형 우리 최강이죠. 그 PLC도 최강이고 작업형 시험도 이제 최강이 될 겁니다. 최강이에요, 모두 우리는. 그래서 이게 잘 시험을 보실 수 있었고 2일차 같은 경우에는 공개도면 3번이 나왔는데 3번이 이 정력 Y델타입니다. Y델타 문제인데 난이도 학급이에요. 요게 좀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 막 전선이 16mm 배관에 6가닥을 초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7가닥부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뭐 9번 10번 뭐 국수변환 전동기 그 국수변환 전동기 제어 회로가 아니죠. 엉터리 문제죠. 엉터리. 그리고 8번 문제는 뭐 그 배관 있잖아. 그 좌측 상단에 8가닥이 들어가. 미쳤더라니까 완전히. 그런 문제도 있고. 몇 번? 7번이가 6번이가? 그거는 또 7가닥 들어가는 것도 막 문제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출제를 안 내고 아마 1번, 뭐 3번, 2번 이런 식으로 그 앞부분에 괜찮은 문제를만 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더 낫죠. 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죠. 한마디로. 자, 그랬는데 이제 2일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지? 한번 볼까요? 2일차? 2일차도 작업형 문제 이렇게 봅시다. 2일차 요건데 1일차 요 문제 뭐 요것도 나왔던 문제고 79 1일차 이거죠? 이건데 이거는 이 신문제로 나왔지만 강철산 초급자 문제 11번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이거 완전 똑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난이도 최하급이고, 요거는 한 10여 년 전에도 이거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었어요. 했는데 요걸 딱 문제 괜찮다 해서 딱 발췌해 가지고 요번에 가르쳤습니다. 요거 가르쳤는데 예, 딱 여기 일을 작업형 2일차 표시 문제인데, 이게 그 초급자 문제 11번에 여기 나왔어요. 여기 가르쳤어. 봐봐 어디지? 여기 79회 표시 강철상 강의 문제, 여기 보면 별표 5개라고 써있나? 봐봐, 여기 보면 11번 요거 79회 표시 초급자 문제 11번, 요 풀이 갖다가 하나 둘셋넷 5가지로 풀어드렸죠. 이 문제 나왔잖아요. 이 문제. 응? 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맞았죠? 그래서 문제가 나왔고, 난이도 최하급이에요. 매주 되지도 않아 이거. 그리고 2일차 같은 경우에는 2일차 복원도 많이 했고 많이 이렇게 보면 2일차 예, 자 복원 문제 보면은 아니 이게 잠깐만, 2일차 최종 걸 봐야지. 2일차 최종 여기 2일차 여기 보면은 요런 모양이래. 뭐 이건 뭐 다 똑같아 이런 거. 이 문제는 그 우리가 그 유사 문제로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강의한 강철산 문제 중에 유사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난이도 최하급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 이거. 제가 이거 풀어드렸죠. 그래가지고 이건 비트 단위적으로 다 풀어드렸어요. 얘하고 얘 두 개 다 비트 단위로 해서 굉장히 짧게 프로그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 3일차 같은 경우에는 예, 공개도면 2번이 또 리액터 기덕이 또 나왔죠. 뭐 정력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고요. 자, 요 문제는 그 좌우 거울 문제죠. 거울을 이렇게 놨을 때 좌우가 바뀌는 그런 문제인데, 요게 1초가 있고 요게 2초니까 뭐 2초하고 1초를 어떻게 믿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1초로 쪼개면 되잖아. 요 두 개 출력 내보내면 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면 되는 거니까 비트 단위적으로 풀던지 아니면은 뭐 비교 명령어로 풀던지 그러면 돼. 그러는 거고, 이 문제는 74회 2일차 그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기출문제에 민을 갖다가 최소값을 맥스로 최대값으로 변경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4회 몇 일차냐면 714회 1일차? 74회 몇 일차? 74회 2일차 74회 2일차를 한번 봅시다. 74회 옛날에 했던 거 74회 2일차 요거 1차 한번 보자고. 74회 네 요거 요 문제인데, 보시면 이렇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최소값이야. 이거 민값을 하는 건데 이걸 맥스로 바꿔서 나왔어요. 이게 여기 보면 최소값, 가장 작은 수를 구분해서 가장 작은 수가 뭐 PLA n일 때 n과 같을 때 최소값이 n과 같을 때 PLA가 점등, m일 때는 PLB가 점등, 이제 k일 때는 PLC가 점등해서 요 문제를 민을 갖다가 맥스로 바꾼 거야. 최소값을 최대값으로 바꾼 문제로서 최한이도 하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치면 얘니까 얘가 최고 최하위급이라고 봐야 되겠지. 3일차가. 3일차 많이 합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날. 응? 과거 기출문제 요거를 갖다가 변형을 했는데 민을 맥스로 변경한 것뿐이야. 그러니 엄청나게 뭡니까 합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요거 0.5초 전멸이고 그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필답형 시험도 난이도가 낮았고 작업형 시험도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역대 최하위급이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역대 최하위급이에요. 역대 최하위급 난이도예요. 역대 최하위급 난이도예요. 난이도 출제라고 합니다.
둘째. 그래가지고 합격률이 40%도 될 수도 있어요. 지금 40%를 왔다 갔을 40%를 왔다 갔다 할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 35%는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 지금. 응? 합격률이 35%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아. 35%에서 한 40% 정도, 40 한 2%까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제 내 추정일 뿐이고 이제 실제 나오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역대 최하위급 난이도 중에 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합격률이 무지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자 수도 많아진다. 자, 그러면은 난이도가 하향된 이런 원인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이 난이도를 갑자기 이렇게 낮춰가지고 냈잖아. 이 원인이 뭐냐를 잘 봐야 돼요. 원인이. 갑자기 산업일가공단이 착해져가지고 수험생들 많이 합격하라고 왜 이렇게 쉽게 내느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착한 애들이 아니거든. 악독한 놈이야. 나쁜 놈들이야. 아주 어떨 때 보면 아주 정말 씹새끼하고서 욕이 나와. 그 정도로 나쁜 놈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 나쁜 놈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착해질 리가 있겠어?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얘가. 그러면 이유가 뭐냐? 얘가 난이도 하이가.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치된 수험생이 많아서 거기다가 이제 1차 CBT 시험에 합격자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합쳐진 2차 실기 응시자 수가 너무 많이 증가가 됐어요. 200명 이상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79회 1차 CBT 시험 합격자 수가 폭증을 했어. 폭증. 이때 877명인가 합격을 했을 거야. 내가 이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원인이야.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2차 실기 복합형 응시자 수가 1530명 정도 집계가 됐어요. 이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넘어갈 거예요. 1530명을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응시자 수가 너무 많아진 거야. 이게 많아져가지고 지금 산업인력가공단 비상이 걸렸다고 그랬잖아. 공단 비상 걸렸어. 이게 왜 비상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응시자 수 많아졌으면 200명도 더 200명 더 보면 되는 거지.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문제는 산업인력가공단이 지금 3일차 시험을 유지하려고 그러잖아. 유지. 작업형 시험 있잖아. 작업형 시험을 3일차를 유지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떨어뜨리고 옛날에 그 지랄 했다고. 한 6일차씩 시험 보는 걸 갖다가 지금 3일차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 나쁜 놈들이. 이게 나쁜 놈들이거든. 원래는 6일차를 봤어요, 6일차 봤던 거를 지금 3일차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이 전기기능장 시험 보려고 해서 합격하면 좋은데, 이렇게 6일차 시험이 3일차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네? 왜 그렇게 산업일가를 강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3일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차 시험을 유지하려고 막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어. 그 나쁜 짓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써놨잖아요. 응? 시험도 6시간만 7시간짜리를 지금 5시간에 시험 보고 있고요. 연장시간 30분도 폐지했고, 작업량은 또 늘렸죠? 그죠? 작업량이 폭증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시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됐잖아, 지금. 그리고 작년에 한 해 동안 돈 가격이 3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적자 시험이 돼버렸고, 옛날부터 적자 시험이 됐고, 아주 곤란하게 된 거예요.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3일차로 유지해오던 시험이 지금 200명이 증가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조금 더 증가를 해가지고 한 1600명이나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증가된다 그러면 3일차를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4일 봐야 되거든.
그러면 문제도 4개를 봐야 되고 감독관 수, 시험장 수도 증가를 해야 되고 감독관 수도 늘려야 된다고. 감독관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시험장 늘려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지도 4회차까지 해야 되고 또 이 시험은 적자 시험이니까 산업외과 대표 적자 시험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자 폭도 더 늘어나는 거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CBT 시험에서 이렇게 사고를 일단 쳤으니까 이 응시자 수가 높아졌으니까 이걸 빨리 이 실기 응시자 수를 줄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격자 수를 많이 내가지고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9의 시험이 역대 최하위급 난이도로 나온 거예요. 역대 최하위급이라고 좀 그랬지, 그지? 요건 역대 최하위급이라는 거 지우겠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뭐 39회 뭐 40 몇 회 이럴 때는 뭐 50회 때 뭐 51회 뭐까지 뭐 그때는 쉬운 문제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역대 최하위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 근래에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 최하위급 난이도가 나온 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산업외과공단은 지금 이래서 지금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3위치 시험을 잘못하면 유지를 못하니까 2차 실기 응시자 수를 어떻게 하는데 뺄 방법이 없으니까 합격자 수를 늘린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쉽게 해서 많이 합격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됐다. 자 그러면 80회 시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 이거 지금. 이게 중요하겠지. 80회 나왔으니까. 80회 시험 전망은 사람들은 그래요. 79회 때 합격률이 뭐 38%가 나왔다 또는 뭐 42%가 나왔다 이랬죠 봐. 그럼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든. 78회 때는 뭐 15점, 15% 뭐 7%인가 8% 막 그래. 그러다가 지금 봐봐. 합격률이 2배 이상 오른 거 아니야. 2배 이상. 골 때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죠? 78회 때는 15.7%인가 뭐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79회 때는 뭐 38%, 42% 이렇게 2배 오른 거 아니에요. 2배. 2배 넘게 이상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럼 80회 때는 뭐예요? 합격률을 갖다 뭐 다시 15%로 내릴 거 아니냐. 그래 두 개 합쳐가지고 평균 해가지고 뭐 한 20% 정도, 22% 정도 이렇게 맞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통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79회 2차 응시자 수가 제가 아까 얼마죠? 1530명 정도 응시했다고 그랬죠? 이 인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때 이제 최종 합격률이 35%를 했다고 해봐. 35%라면 합격자 수는 최종 합격자 수는 몇 명입니까?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1530 곱하기 0.35라고 해봐. 그러면은 535명입니다. 535명 합격이 된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얘를 빼내면은 여기서 이렇게 빼면 남은 인원이 얼마예요? 한 1000명 정도 되죠? 1000명이 좀 안 되죠? 1000명이 조금 안 될 거예요. 1000명 정도 남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5년 동안, 아니, 저기, 5번 시험 봐가지고 아웃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야. 한 300명 정도. 300명 정도 빼면은, 남은 인원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요 인원은 300명 정도 빼는 거는, 요거는 이제 5번 시험 봐가지고, 5번 시험 봐가지고, 아웃된 거지, 아웃. 나가는 사람들. 요 빼면은, 한 700명이 남겠네, 700명이. 그죠? 그러면 요 인원이 80회 때 응시를 해야 됩니다. 700명이. 한 700명 정도 남겠네요. 그러면은 80회 때 또 이제 이 600명이 저기 그 CBT 1차 CBT 시험의 합격자 수가 600명 정도 되다 그러면 1300명으로 딱 맞출 수 있는 거지. 1300명. 그러면 그 이거 가지고서 이제 합격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한 15% 이제 합격률을 맞추면 되겠다. 합격률을 맞추면 되겠다.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시험이 합격률이 이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80회 때 1차 CBT 시험 응시자가 폭증을 할 겁니다. 폭증. 분명 보십시오. 폭증을 합니다. 폭발을 할 겁니다. 폭발을. 왜냐하면은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쉬워졌다. 응? 야, 시험 봐서 합격해야지.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1,500명 봤다. 1,500명이 요때 이제 1차 CBT 시험을 봤다. 그러면은 이거 2배로 늘어날 겁니다. 2배로 늘어나서 3,000명이 볼 겁니다. 3,000명. CBT 시험을 80회 때 1차 CBT 시험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30%만 합격을 한다고 그래도 3은 30%는 더 되죠. 이 중에서 3,000명이 보면은 보통 보면은 한 50% 합격하잖아. 50%. 그럼 1,500명이라고. 1,500명. 30%만 50% 정도 보통 합격하잖아. 그럼 1,500명이라고. 그럼 30%면은 얼마야? 900명이잖아, 900명. 900명에다가 어떻게 하면 700명을 합치면은 1,600명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1,500명에다가 700명을 합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00명이 되는 거예요. 200명. 1,600명이면 3일차를 보는 거고 2,200명이면 4일차를 봐야 돼. 4일차. 아무리 못 봐도 4일차는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1차 CBT 시험을 많이 봐. 여러분들요. 많이 봐서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2차 실기가 쉬워졌으니까 많이 본다고 다들 볼 거야. 봐봐. 그렇게 되면은 봐봐. 이 1차 CBT 시험 80회 때 1차 CBT 시험 응시자가 폭증을 할 거예요. 폭증. 한 2배는 볼 거다. 기존에. 2배 봐가지고 합격자가 30%만 돼도 뭐 900명. 50%만 돼도 1,500명이 합격을 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응? 봐봐. 30%만 합격해도 이게 1,600명이 되잖아. 2차 응시자가 2차 작업형 시험 응시자가 지금 1,530명보다 더 많아졌다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3일차를 갖다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 80회 시험은 합격률이 더 높아서 빨리 배출해야지. 응? 한 45%까지 나와야지 합격률이. 그지? 그리고 2,200명이 되면은 이때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4일차를 봐야 돼. 4일차를 봤어도 이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격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일단 합격률 빼고 CBT 시험을 좀 다음 시험부터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제가 보기엔 산업인력가공단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아주 비상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응시자가 이렇게 2차 실기 응시자가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게 이게 비상이거든. 비상이거든. 이것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80회 때도 2차 실기가 이제 쉬워져서 합격률이 높아지고 막 학원들도 막 홍보할 거야. 응? 홍보할 거야, 얘네들도. 아, 자기네 이제 빨리 공부하라고. 쉬워졌다. 우리 합격자 몇 명 냈다. 응? 하면서 막 광고 때리고 해서 아, 이거 합격률 높아졌다고. 2차 실기 쉬우니까 빨리 응시하세요 하면서 뭐 기능사 조금 하던 사람들도 막 시험 보고 기사 하던 사람들 기능장 보고 막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폭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폭증. 아, 우리나라 그 성향이 그래요. 한번 뭐가 조금 낫다 그러면 막 그쪽으로 막 투기하고 그러잖아. 막 몰빵하고 막 주식 투자하고 막 부동산 막 사재기하고 막 그런 것처럼 시험도 똑같아요. 그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산업인력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79회 때 한번 살짝 봐줘서 합격률을 뭐 한 35% 40% 만들어가지고 빼버리자. 그렇게 해놓고 2차 1차 80회 CBT 시험을 약간 어렵게 해서 한 400명으로 맞추면은 400명 플러스 700명 하면 1100명이고 뭐 한 500명 600명 나와도 그 700명 남았으니까 700명 플러스 500 하면 1200명이고 600명 하면 1300명 아니에요. 그러면 3일차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합격률 그때부터 15%로 이렇게 맞추자. 이런 통밥으로 지금 한 거야. 했는데 착각을 한 거야. 또 얘네들이. 왜냐면 이 새로 온 애가 저기 경험이 부족한 애가 왔거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더라고. 헛소리만 찍찍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걔를 보고서 지금 야, 이거 심각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 2025년도 기사 쪽에 난리 났잖아요. 응? 기사 그 실기 시험 있잖아. 2차 실기 시험 1회 때인가 그때는 합격률이 3%였대. 3%. 미쳤죠, 기사가? 3%였다가 마지막 3회인가? 그때는 63%였대요. 63%. 합격률이 들쑥날쑥한 게 60%가 넘어. 그 미쳤지. 완전 징계감이야. 그런 건 잘라버려야 돼. 그런데도 아직도 붙어 있어. 무슨 백으로 거기 들어와 있는가 봐. 무슨 뭐 이사장이나 뭐 국장 백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아니, 그런 애를 왜 남겨둬? 우리 거기 전기기능사하고 전기기능장 거기다가 시험 문제에다가도 헛소리 써놓잖아. 그 표준을 위반하게 규정하고 표준을 위반하게 문구를 써놨잖아. 그렇게 시험 보게끔 해놨잖아. 그 전선의 열정 용량에 대한 전선관의 용적률을 고려하지 않는지야. 그거는 한국 산업표준을 위반한 거거든. 그리고 과거의 규정들을 위반한 그런 건데 위반해서 시험 보겠다고 공표를 한 꼴이야. 그 전기기능장하고 전기기능사 그 6번에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 6번에 있잖아. 미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도와준다고 해서 삭제 안 하고 그거 잘못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산업인력가요단이 법과 규정, 규칙, 표준을 위반해서 앞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그렇게 명시해 놓은 꼴인데 이러면 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시험이라는 특수한 조건과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법, 규정, 규칙, 표준이고 나발이고 안 지켜서 시험 보겠다는. 그게 무슨 국가기술자격 시험이야?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법, 규정, 규칙, 표준을 갖다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는 게 국가기술자격 시험인데 그 담당자 하나 때문에 시험이 쓰레기가 된 거야. 이게 국가기술자격 시험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전기기능사나 전기기능자. 나 그래 놀래버렸어. 양아치 학원 놈들,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 하나 봤더니 양아치 학원 놈들이 그걸 도와준 거야. 그 대구에 있는 놈 있잖아. 대구에 있는 놈. 그 놈이 그런다대. 그 폴리텍 출신인가. 그 놈이 그 지랄 한다네. 보니까. 그 전기신문에다 그 써놓은 게 대구에 있는 놈이 그 놈이 쏘는 거야. 그럼. 써놓고 그 놈이 산업인력가를 담당 직원한테 임금연기는 당나귀기 하고서 그냥 옆에 놓고 수덕수덕 거린 거야. 쥐뿔도 모르는 새끼가. 양아치 학원 놈이. 그 양아치 학원 말을 듣고서 실력 없는 애가 그 말을 듣고서 그게 옳은 줄 알고서 그렇게 써놔가지고 사고를 친 거지. 안 맞으면. 기가 막혀. 내가 그거 보고서
그래서 야 이거 산업외과공단이 담당직은 작년에 사고 쳤는데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기사산업기사도 뭐 쉽게 낸다며. 쉽게 냈잖아. 그 저기 작년 3회부터 작년 말 3회부터 그리고 63% 합격률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쉽게 가게끔. 시험 문제 쉽게 내면은 수험자들 불만 없으니까 자기 목줄은 안 달아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봐서는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은 당장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근데 보니까 뭐 대단한 백이 있는가 보다. 난 백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 실력도 없고 그 학원 양아치 학원 말 듣고서 그렇게 하는 애들 딱 싫어하거든. 나쁜 놈이거든. 그런 거. 실력도 없는 놈이 자리 차지하고 백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 나는 정말 싫어해. 나 그런 애들 그 진짜 실력 있으면 걔네들 갖다가 데려다 놓고 시험치기 해야 돼. 너 기사 산업기사 시험 한번 쳐봐라. 몇 점 맞나 보고. 기능장 너 시험 봐라. 봐서 몇 점 맞나.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그냥 그 시험도 점수도 안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막 대학교 대학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뭐 석사 그런 거 받아가지고 지가 무슨 전기공학 석사다 무슨 석사다 하면서 그 지랄 하는 거야. 실력도 없는 놈. 나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 실력도 없는 놈이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런 짓 하는 거 보면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놈들 보면은 잘라버려야 된다 저렇게. 나는 그런 자는 딱 싫어해. 한두 번 사고를 쳐야지. 그리고 좋게 알려주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못한 놈이야 못한 놈.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성향은 80회 때 1차 CBT 시험 많이 보세요. 많이 시험 보면은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2차 실기 응시자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합격률이 올라갈 수밖에. 지금의 이 성향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골치 아파져요. 안 그러면은 2차 실기 응시자가 뭐 1,800명, 2,000명 이렇게 나오면 그 3일 볼 수 있습니까? 4일, 5일, 6일 옛날대로 가는 거야. 옛날대로. 옛날에 6일차까지 왔다니까 내가 6일차를 선도해가지고 끌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때 해가지고 최고의 강사로서 인기를 누렸던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기능장 강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야. 그때 그랬는데 완전 이렇게 쪼수로 난 거예요. 아주 박사를 내놓은 게 바로 누가 양아치 학원하고 폴리텍하고 산업인력가공단이 이지대가 지금 3위를 보게 만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떤 짓을 했다? 6일까지 보던 막 3,400명, 3,500명 시험을 보던 그런 시대에 있었었는데 산업인력가공단이 여기 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봐봐. 시퀀스 공사 작업을 막 30에서 40%막 증가시켰지. PhD 타임차트를 2개로 막 했지. 타임차트 일본 그거 뭐하러 평가해, 솔직히 말해서. 그 시험을 6시간짜리를 막 5시간 축소했고 연장시간 30분 폐지했잖아. 폐지했고 그리고 63회부터는 필답형 시험을 추가해서 복합형 시험으로 바꿔버렸고 이렇게 재료량이 이제 작업량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재료량도 증가해서 응시료가 탑 1위가 됐고 그지? 그리고 또 시험장에 옛날 자재있잖아. 다 뜯어갈 수 있었어. 옛날에는. 가서 뜯어가서 그 연습하러 하는데 양아치 말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뺏어버리잖아. 재료 못 가져가게 해요. 그냥 학원이나 폴리텍이 뭐요? 착복하게 해요. 그 시험장에 착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만행들 지금 저질렀어. 이게 뭐 한두 개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응시자 수를 줄여가지고 지금 3일차 보게 만든 거예요. 6일차 보던 걸 6일씩 보던 걸 3일차로 만든 게 이런 만행들을 저질러서 그렇게 한 거예요. 71회 같은 경우에 출제 오류를 범해놓고서 지금까지 뻥을 하잖아. 그 판사를 속여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출제 오류는 없다고 재판까지 내렸어. 나 골 때리더라고. 판사도 야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내릴까?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도 70일에 누가 풀어봐도 그 출제 오류 문제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까지 속이더라고. 산업외과공단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응시를 하게 만들었던 거야. 응시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이게 얼마나 진짜 잘못된 거야. 얘네들이 자기네들을 잘못을 감추고 시험 응시 못하게 하기 위해서 6일차 봤던 거 3일차로 바꿔버리고
사람들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나쁜 놈들이죠, 한마디로. 쳐 죽일 놈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이제 80회 때는 여러분들 1차 CBT 시험 많이 보세요. 많이 보면은 뭡니까? 80회 또 합격률도 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근데 변수는 뭐냐? 이제 감독관 놈들이 막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면 안 돼. 떨어뜨리려고 하지 못하게 하고 산업인력가공단한테 이의 제기를 많이 하세요. 응? 그 양아치 학원 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은 입도 뻥끗 하지 말라고 시험 난이도에서 입도 뻥끗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댓글도 달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여기는 감시하는 곳이니까 모니터링하는 곳이니까 입도 뻥끗 하지 말고 별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작년에 말이야. 그 전기기사 2차 실기 1회 때 합격률이 3% 나와가지고요. 산업기사 하는 사람들, 기사하는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항의 때렸어요. 유튜브에다도 때리고. 막 항의 막 빗받쳤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마지막 시험에는 63% 찍었잖아. 항의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항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그러더라고. 이 필타평 시험이잖아. 필타평 쉽게 나왔으니까 PSC 시험 어려워질 겁니다. 필타평 시험 쉽게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쉽게 나왔어. 그러면은 PSC가 엄청 어려워질 겁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걱정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부추겨. 그래놓고 또 자 이게 쉽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여기는 모니터링하는 카페니까 이 사이트고 여기는 모니터링하는 학원이니까 입도 뻥끗하는 난이도에서 입도 뻥끗하지 말고 댓글도 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개풀도 떠는. 아니 PSC 어렵게 나오면 PSC 어렵게 나와 또 항의하면 되는 거 아니오. 그리고 감독관이 막 시퀀스 공사 작업하는데 거기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항의하면 그래 잘라버리면 돼. 감독관 다시는 못 나오게. 그럼 다른 사람 교체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 난이도에 대해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래. 미친 새끼가 다 이제 그런 놈이 다 있어. 그게 양아치 학원들이 그 본성이 왜 걔네들이 산업인력학을 짜고 치고 고수도 해가지고 지네들이 어떻게 하는데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정보 빼다가 산업인력가공단하고. 근데 그게 되냐 이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못하게 하고. 그 양아치 학원이 그런 습성을 가졌다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런 거 양아치 학원 애들 말 듣지 말아요. 절대로 듣지 말고.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거 항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항의하세요, 또. 내가 그래서 계속 치고받고 항의하고 계속 싸우면은 여러분들이 이긴다. 응? 무슨 뭐 독재자요? 응? 독재자냐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독재자냐고 생각을 해봐요. 독재는 힘으로 정치를 하는 거고요. 말도 못하게 딱 한다고.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말로써 정치를 한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국가기술자격이 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계속 얘기해.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험이 된다고 그랬잖아.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지 양아치 학원이나 폴리텍이 끌고 가게끔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전기기능장 시험이나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이 폴리텍이나 양아치 학원의 전유물 돈벌이로 전락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나는.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잖아. 아니 그런 데 다녀가지고 열받으면은 어떻게 작업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하라고. 나 이거 2시간 했어. 이거 등까지 다는 거예요. 몰드 이거 철물점 사다가 이거 하는 거. 이거 쉬워. 굉장히 혼자 해도 돼. 여기 밑에다가 책을 받쳐놓고서 이렇게 올려놓고서 각기목이잖아. 요걸로 박아. 요걸로 박으면 표시도 잘 안 나. 그래서 이걸로 각기목이잖아. 각기목을 딱딱딱 박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합판 된 거예요. 합판 될 때 요 밑에다가 책을 요렇게 놓고서 올린 다음에 피스로 박은 거예요. 이렇게 피스로 여기서 박은 거예요. 각기목은 이걸로 박고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그래놓고
전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등 키는 거 요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LED 등 하나 이거 8,000원짜리인가? 지금은 좀 비쌀 거야. 좀 한 10,000원 넘어가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다른 거예요 위에다가 해서 몰드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래놓고 작업하면 돼.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응? 불 켜가지고 이거 환하게 해서 연습하라고 혼자 하면 돼. 근데 다니게 왜냐면 돈이 비싸잖아. 그리고 아니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학원이나 폴리텍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자유인 거야. 그거는 자유롭게 공부를 해야지. 입도 뻥뻥 못하게 하고 씨. 아니 난이도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쉬우면 쉽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래 미친놈이. 이게 씨. 그러면서 모니터링하는 카페래. 여기가 모니터링하는 사이트고 모니터링하는 학원이고 강철산이 모니터링하는 카페래. 모니터링 한다고 그래서 내가 굽혔냐 이 얘기. 지금까지 안 굽혔다 이 얘기야. 응?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봐봐요. 보십시오.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싸우면은요 이 시험은 절대로 그 양아치 학원이나 폴리텍의 시험에 전유물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라고요. 재료 뺏지 말고 달라고 막 그래야 돼요. 왜 안 주냐 막 그래. 개떼듯이 달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험자들이 왜 안 주냐? 달라. 왜 거기다가 기부를 하고 있냐고 내놓으라고 막 그래야 돼.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그런 게 어딨냐고. 니들이 규정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마음대로 바꿔도 되느냐. 우리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져가서. 이거 없으면 또 양아치 학원 다녀야 되고 막 그 쓰레기 폴리텍을 다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막 그래야 돼. 학원하고 폴리텍 한 번 다녔으면 됐지. 거기는 뭐 몇 번씩 돈 내고 다니냐. 돈이 세상에 뭐 한두 푼이냐고. 이거 한 번 떨어지면은 세상에 몇백만 원씩 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시고 강의를 듣고 싶다고 그러면은 뭐 강철산 정도 이렇게 듣고 강철산 수강료이고 전선 한 탁값도 안 돼. 여러분들 부담 안 드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시험이 여러분들 시험이 되게끔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뜻과 마음만 있다면 공부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도록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고 나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80회 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좋아집니다. 80회 때 1차 CBT 시험 많이 응시하세요. 많이 응시하는 거에 따라서 그 합격자가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80회 때 합격률이 결정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많이 합격해가지고 한 2,000명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실기 응시자가 2,000명 정도 응시하면은 4일차 보고 또 늘어나면 5일차 보고 또 늘어나면 6일차 보고 또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면 한 10일씩 봅시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랑 뭐 1년에 합격자 수가 뭐 4,000명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10,000명이 시험 봐가지고 합격자 수가 1년에 4,000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률 40% 달성해가지고 4,000명이 나오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한 몇 년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 전기경장이 막 10만 명이 되고 지금 1만 명도 안 되잖아. 9,000명. 9,000명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해, 지금. 그런데, 나중에 이제 10만 명도 되고 20만 명도 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지. 그지? 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낫지.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자, 합격한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리고요. 불합격된 사람들도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자고. 우리가 합격할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넉넉히 공부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80회 때 시험 전망은 절대로 어두운 게 아니다. 이 시험의 지금 상황을 현재 시험 상황을
성향이라고 하는 상황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수가 좀 있다. 그래서 합격자 수가 79회 때 많이 나올 거니까 아웃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80회 때 1차 CBT 시험의 합격자 수가 그게 이제 변수를 좌우할 거예요. 80회 2차 실기 최종 합격률을 얼마만큼 달성하는 거기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되는데 80회 때 CBT 시험 많이 응시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합격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